네, 반갑습니다. 자, 5월 24일입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이고요. 자, 코스닥이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네, 이상한 게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 수급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인데, 자,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인이 이제 대형주 쪽에 쏟아진 매도 물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대형주가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서 변동성이 커졌다. 자, 그래서 지수가 빠지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 이게 이제 그냥 정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추세가 횡보 흐름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도 좀 생기긴 합니다. 괜찮은 수급인데 나쁜 분위기, 대형주에 쏟아진 매도 물량, 이게 오늘의 모든 부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바로 직전 저점을 깨졌습니다.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갔고요. 지금 이 저점 구간이 지난 5월 4일날 있었던 최저가 944포인트, 뭐 이거보다는 뭐 더 높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꼬리 달고 올라간 부분이고요. 지금은 실제로 본다라면 종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제 신저점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직전 저점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추가 하락이 나타나서 다음 저점까지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최소 920에서 910포인트 그 라인대의 지지선이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가 수준으로 쳤을 때는요, 이게 지금만 2%쯤, 2, 3%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2, 3% 빠지면은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가 2, 3% 빠지려면 대형주들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추세가 바뀐다라는 것은 일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던 것들이 하향으로 바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본 바에 의하면, 자, 작년 10월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 3월에도 있었죠. 자, 추세가 한 번씩 바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시장 상황에 이때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경기가 호전되어 간다, 경기가 좋아져 간다, 이 내용들이 아마도 시장의 어떤 지지점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시장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악재들이기 때문에 하락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정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일단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직전 저점은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직전 저점 라인 때 여기가 이제 900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직전 저점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형성된 저점대가 이제 890이네요. 그러면 910에서 920 요 포인트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당장은 걱정할 건 없겠죠. 근데 받아들이는 충격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앞서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보시는 게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잠잠합니다. 네, 코스닥에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서요. 코스피는 잠잠한 상황. 이렇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은 이 코스피에 대한 내용들이 잠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거래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 하나 0.2% 살짝 올라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살짝 준 거 말고는 지금 다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이 다 내려갔어요. 특히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2.4% 떨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 보였고요. 셀트리온 뭐 지금 계속 아래로 하방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판은요. 시총이 조금 뒤로 가는 것들은 이제 금융주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괜찮았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주적인 역할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적용이 됐을 거라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금융주죠. 신한지주, KB금융.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뭐 보험주, 금융주 섹터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 거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주 섹터가 일단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그게 없어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아주 지금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시총 상위권 종목들 말고도 다음 쪽 보시면은 뭐 ST팜 이런 거 뭐 11%씩 떨어지고요. 게임즈도 지금 별로 안 좋네요. 컴투스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형태.
셀리버리, 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었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씩은 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권 종목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수급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수급만 보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보시면 2,300억 순매도야. 2,300억 요즘에 껌값이잖아요. 네. 2,300억 주고 껌 한 통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특히 코스닥은 69억밖에 안 팔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 기관이 좀 팔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지금 보시면 코스피 쪽에 680억 순매수죠. 연기금 275억 순매수죠. 기관이 방어해주고 있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외국인이 팔아먹은 게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기관의 물량을 제거해버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팔아먹은 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다. 근데 얘네들 뭐 300억, 400억 이거 가지고 뭐 시장에 이렇게 변화가 크게 겪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 상황에 대한 관점만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대형주에다가 일단 때려봤고요.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소형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만 매수량은 상쇄가 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처박히다 보니까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축하신 분들은 변동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아니 코스닥이 1.7%나 빠졌다고 1.8% 빠졌다고 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느낌도 가지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형주 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 특히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춥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대형주 쪽이라는 얘기죠. 대형주 더 빠질까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딱 주는 것 같아요. 물타기 했냐? 나 더 빠진다? 이런 느낌들이죠. 이런 내용들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 지금 차익 실현을 위해서 달려드는 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늑대 같은 놈들이에요. 네. 야, 코인이 지금 빠지니까 코인 위험자산 아니냐? 증시도 위험자산이다. 그러니까 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공매도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하방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어떤 자신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을 팔아치운다거나 뭐 그러실 이유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대형주 같은 경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조심하는 전략들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관 쪽 금융투자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는 인버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매수, 코스닥이 반등할 거라 생각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ETF 쪽인데 레버리지를 팔았어요. 네, 레버리지를 팔았습니다. 약간 저거 하는 거죠. 인버스하고 코스닥 150 이쪽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건 어디 있는지 안 보, 여기 있네요. 매도를 조금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물량을 다 털어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보통 ETF 쪽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섹터 매수가 좀 있었다. 그냥 방어주 쪽 위주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한국전력 매수가 좀 있었고요. 한국전력은 다 샀네요. 네. 현대차 조금 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줄기차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도 팔아먹고 있고 SK텔레콤도 팔아먹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이렇게 매도 폭탄이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 로직스,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뭐 레버리지까지 갖다 팔아먹고요. 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ETF, 레버리지 이런 쪽은 매매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쪽 팔아먹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고버스 같이 팔았어요. 같이 팔았다라는 것은 약간 뭐랄까요? 해치성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좀 있고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차익 실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대형주 팔아먹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뭐 두 번째라든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는 상황이고 일단은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걔네들은 시총이 작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기관 쪽 총계라든지 외국인들의 총 합계라든지 보게 되시면 그동안 계속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종목들, 대차장고가 늘어나서 종목들 위주의 변동성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우리가 조심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사실 별거 없습니다. 네, 횡보가 계속 이어지거나 뭐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지지선이 가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크게 걱정하시거나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 구간 굉장히 지루하면서 공포심을 줄 거예요. 주가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위압감도 주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저가에 매수해놓고 그냥 방치해버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면 버티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밑에서 사놓고 충격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버티세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가기 시작할 때는 그 하락에 대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높은 그런 보상을 갖다 주거든요. 좋은 종목을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매수한 이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많이 떨어질 종목이냐 아니면 유지가 될 종목이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형성된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든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계속적으로 그게 가시는 거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변동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데리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죠. 오늘 저녁 9시에요.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에 오시면 저하고 함께 저녁에 오늘 시장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저녁에 만나요. 9시 잊지 마시고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